14번째 물건입니다. 이것도 취하가 될 물건인 거는 거의 99% 맞긴 한데, 입찰 보증금이 근 1억 9,100만 원이나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없는 사람은 이걸 잘 못하겠죠. 인천에 있는 근린상가 10분의 3 지분 매각인데 강제 경매로 지금 얼마죠? 7,400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에 10분의 3이 12억이죠. 그럼 3배를 친다고 그러면은 이 건물이 36억인 거죠. 36억짜리 건물이 7,400만 원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지는 않겠죠. 취하시킨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보면. 근데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소유권 지분해갖고 이렇게 지분해서 상속을 받았죠. 근데 참 내가 보면 30억짜리의 건물을 설정도 한 개도 없는 거 나는 건물도 처음 봐요. 30억짜리 건물을 설정 없는 거 우리 저기 시사장님 보셨어요? 근데 강제 경매로 7,4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이거 갚아야 안 갚아요? 갚죠? 그러면 이거는 취하동에 살려면 최소한도 난치다 2천만 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 신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김유지한테 잘 해갖고 1억만 빌려달라고 해보세요. 우리 공투 빌려달라고 해보세요. 결국 2천만 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땅이죠. 건물이죠. 주차장도 없고 땅이 아주 넓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2층에는 골프 연습장인 것 같고 보면 일부는 이렇게 해서 보면 골프 판매점, 골프 의류 판매점, 독점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괜찮다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7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입찰 보증금도 근 1억이나 되기 때문에 이 단순으로 좀 되게 혼자서 단독 공차로 들어가. 혼자서 단독 공차로 들어간다고 해서 쓰는 거예요. 열다섯 번째 물건입니다. 뭐 할 얘기 있으세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였어요. 아, 이거요? 이거? 뭐 보시겠습니다. 김전시 읍명동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10분의 2 지분 매각입니다. 건물은 이경진으로 매각체이고 강제 경매로 2,100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취하될 거라고 보는 게 원칙인 게 맞습니다. 여기 보면 용도 지역도 또 중공업 지역인데 땅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여기 보면 낚시 하나가 있고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땅은 상속으로 받아서 여러 명이 갖고 있는데 건물 주인 이경진이라는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땅을 사면은 이경진이가 우리 땅을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뭐 우리 저기 신사장님께서 마음에 드신다로 입찰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개인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공투로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거보다는 아까 당진이 더 확신이 있어요. 당진은 거의 내가 보면 당진은 99%예요. 봅니다. 이거는 건물의 매각 계획이기 때문에 법정 이상권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최악의 경우가 이경진이가 독하게 마음먹고 알았어 나 지려줄게. 그럼 2,100만 원 우리가 4천만 원 지를 받으면은 월 한 7, 8만 원 받는 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것만 먹었을 때. 네? 아니 성립이 애초에 같았었기 때문에 나는 되는 걸로 봐요. 저는 되는 걸로 봐요. 기분권일 때 인정을 안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되는 걸로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간데 아까의 그 당신 거는 그거는 보면 그럴 염려가 없어. 자신 있어. 만약에 취하시키지 않으면 내가 다 팔아서라도 돈 벌 자신 있어 이거. 열여섯 번째 국내 물건입니다. 이거는 전라남도 영광군입니다. 아까도 제가 익산과 마찬가지로 영광도 인구가 좀 줄어들어 있는 동네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는 보면 토지 건물 전체 매가 이게 보면 매도 물건 계획에 아무것도 안 적어놨는데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 경매가 아니고 일반 공매 물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토지 건물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 건데 땅하고 건물 다 합쳐서 4,900만 원이에요. 감정 가격이. 이렇게 집이 있다 보니까 단층집으로 옛날 그냥 깨끗한 집이고 담장 있고 마당 이렇게 있는 집이죠. 아주 평평한 집이에요, 보면. 근데 세대주가 이 누구지죠. 토지는 강누구죠. 거주자 강대면에 조사한 방법 안면을 교부한 모르게 보면 거주자 강 누구가 있죠. 전입 세대주는 이 누구가 있고 거주자는 뭐야? 강 누구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세무사에서 9,800만 원을 가지고 공매로 집어넣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집을 던지는 것이 이 사람은 더 싸게 맥히는 거죠. 취하를 시킬 일가 없죠. 그냥 던져버리고 끝내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이 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 2천만 원에 2,500 떨어졌을 때 우리가 사가지고 감정가대로 5천이나 5천만 원에 어떤다? 너희들이 다시 사서 살아라.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고 우리 토지 건물 전체 나오기 때문에 싫으면 인도명령 해서 그런다? 인도명령 안 되게 명도 소송을 해서 이거는 공매이기 때문에 인도명령이 안 되거든요. 명도 소송을 해서 내보내고 토지 건물 전부 다를 팔고 나오는데 4, 5천만 원 정도는 받고 팔고 나오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집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한 2,400만 원에서 2,900만 원 정도 떨어졌을 때에 그때 입찰에 들어가자 이런 얘기. 17번째 물건입니다. 18번째 물건입니다. 경상남도 창녕군에 있는 주택 및 창고인데 대지가 2필지고 공양용지가 3필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억 5천짜리가 2억 6천까지 떨어졌는데 유치권 신고를 지금 1억 5천5백원 해놨잖아요. 해놨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죠? 세무자 소유자 점유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유자 점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치권은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크게 좋은 물건은 아니라고 보는데 5억 5천짜리가 2억 2천6백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은 반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 추천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땅이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5필지가 있죠. 여기 한 필지에는 뭐가 있어요? 주택이 지어져 있고 여기 하나에는 뭐가 있어요? 창고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있고 나머지 2필지에는 창고 용지로는 돼 있지만은 건물은 없는 땅입니다. 이렇게 보면 땅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보면 집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창고가 하나 있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집하고 창고하고 크기를 보게끔 되면 창고하고 집하고 크기가 어때요? 예? 비슷해 보여요? 근데 집은 이만하고 창고는 이만해요. 예? 집은 이만하고. 근데 항공 사진으로 보면 집은 이렇게 돼 있고 어떻게 한다? 창고는 이래요. 두 개 뷰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창고 용지 쓰기에는 이 도로가 좀 협소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도로가 이렇게 보면 도로가 좀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협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땅값이 41%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기르지만 않고 산다 그러면은 그러면 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유치권은 또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관계없고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도 봐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창고가 왜 도로가 이렇게 협소한데 창고는 큰 차가 들어와서 물건을 내리고 실어야 되잖아요. 비포장도로의 협소한 땅에 창고를 쓰고 싶은 사람이 왔다가도 못 빌리고 갈 거예요. 지식도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긴 있다는 겁니다. 열아홉 번째 물건입니다. 욕지도에 있는 사민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증이 필요하다 그랬고 건물은 매각체이고 건물의 건축물 관장이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건물이 지어져 있고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 있고 또 하나는 마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포장을 해놨는데 근데 전부 다가 몇 평이라면 197.83평이죠. 즉 이 얘기는 300평 미만에 있는 경우의 농지는 주말 농장으로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말 농장으로 할 거라는 얘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농지증을 안 해주진 않을 거라고 보고 해준다고 하더라도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주는 걸로 할 겁니다. 1억 200짜리가 5천만 원까지 지금 떨어졌죠. 1245-9 한 필지고 1245-8 한 필지인데 여기 한 필지에 이렇게 집이 있는 겁니다. 한국 사진 보면 이렇게 집이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집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건물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이렇게 마당에 통해서 여기 집이 있는 거죠. 근데 항공 사진을 보면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바다죠. 바다 바로 앞에 여기서 보면은 조망권은 아주 끝내주는 것 같아요. 욕지도가 한 10년 전만 해도 경매로 나오는 거 보면 3만원에서 5만 원이 됐어요. 근데 그 욕지도가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지금 100만 원을 치거든요. 100만 원을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보면 한 50만 원의 경매가 나와서 지금 25만 원까지 떨어진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원상복구 조건이라 그러면 건물을 허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건물을
원상복구 조건이라는 얘기는 건물을 허무는 것도 원상복구 조건일 수 있지만은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원상복구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허물지 않으려면은 양성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양성화를 못 시킨다 그러면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하나 기회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조망권은 좋은 위치에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욕지도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바닷가를 들러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바닷가의 근처에 있는 거죠. 그리고 바닷가 근처뿐만이 바닷가 근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런 섬에 있는 거를 이렇게 그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이거를 변경시키지 않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이 내가 이거를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다른 사람이 1억 주고 사겠다고 팔지를 못합니다. 일반명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이거를 낙찰받아서 팔기 위해서는 건물을 철거하든지 양성화를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팔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물건인데 토지 건물 22분의 6 지분 매각입니다. 경상북도 상주시거든요. 자, 시장님, 지방이 죽어가고 있다고 신문에 났죠. 상주에도 지금 빈집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빈집이 그 옆에 10개가 있어도 나는 팔 수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정 가격이 6,2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도시의 도로변 옆에 이렇게 집이 있죠. 맞죠? 집이 이렇게 보면 1층 집인데 여기 다락이 하나가 있죠.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앞에 보도도 있죠. 보도가 있는 집의 도로 옆입니다. 거기에 나무도 이렇게 있고 상주시청하고 2.29km입니다. 그럼 시내죠. 그렇죠. 상주시청하고 이렇게 가깝잖아요. 보면. 자, 제주도에서 4억 8,200만 원을 세금을 안 냈다고 압류를 했죠. 공매를 냈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저기 뭐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죠. 국세는 부가세. 그다음 또 무슨 세금 국세죠? 예? 양도소득세. 아니 부가세나 양도소득세를 4억 정도를 내야 될 것 같으면 이거는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죠. 거기까지만 보고 우리가 박순오에 대한 것이 경매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박 씨가 다 있고 누구 보면 임성남이가 있죠. 그 임성남이는 누구죠? 박순호의 엄마죠. 그렇죠? 엄마죠. 그럼 여기 임성남 변달걸과 가족으로 별도 임대차 계약 없이 거주한다 그랬죠. 엄마가 거주하죠. 그럼 우리가 22분의 6을 낙찰받았죠. 그럼 이거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면 임성남이가 여기 이 아들 집에 가야 돼, 딸 집에 가야 돼. 누구 집에 가요? 수연이는 딸 같죠. 숙자도 딸 같죠. 순경이는, 순호는. 박애자는 아니 이건 딸이 아니라 이거는 손녀고 박수인은 보면 22분의 1 4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속의 상속이야. 박수연, 박수자, 박여자 이렇게 놓은 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직접 상속은 박숙자, 박순경, 임성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엔 여기에 있는 요 박수연이 말고 순자나 순경이가 엄마를 모시고 가서 아파트 나누자 그러면 이 엄마가 숙자나 순경이네 집에 가든지 아니면 순호네 집에 가야 되는 건데 4억을 못 냈어도 순호네 집에 임성남이는 아들 집에 가야 되겠죠. 그러면 순호가 66년생인데 66년생의 순호의 와이프가 있죠. 그러면 성남이라는 시어머니가 순호네 집에 가죠. 그러면 며느리가 쭉 환영해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달러빚을 내서라도 이 집은 사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이 집에 살라고 하는 게 제 경험이에요. 제가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협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